안녕하세요. 도일가족 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박사님들, 제가 어제 전해드렸지만 이 5명의 참 본인은 억울할 수 있지만 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을 받는 부동산 정책 5인방의 부동산 재테크 그리고 부동산 상황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 불똥이요 정치권을 쳤습니다. 정치권. 자, 야당이 일단 막 비판하는 거예요. 예, 이 5명뿐만 아니라 야, 니네 여당, 민주당 정권, 진보 정권 봤더니 니네도 똑같아. 니들 갭 투자하고 막 좋은 데 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여당은 물귀신 작전이에요. 야, 야당, 그럼 니네는? 너네 강남 안 살아? 너네 갭 투자 안 했어? 네. 실거주하고 살고 있는 거야, 니네? 다 이제 아주 그냥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뭐 장동혁 대표 뭐 집 6채 있는 거 아니냐 막 그러고 나오고 있고요. 네. 뭐 김병기 원내대표 너무 장미 아파트 뭐냐 막 이러고 있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봤어요. 궁금하면 또 봐야죠, 박사님들. 그죠? 네. 대체 그러면 우리 정치권에서 정책을 주도하는 여야 대통령까지 빅샷들은 대체 그 부동산은 어떻게 어디에 살고 있고요? 부동산으로 돈 좀 버셨는가? 네. 한번 보죠 뭐. 네. 한번 보려고요. 그래서 궁금하니까요. 자, 이재명 대통령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따라와 주실 거죠? 지금 시작합니다. 동투더 뉴스. 자, 대통령부터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요 집은 한 채고요. 분당 순회동 양지마을 아파트 집 한 채에 이거 이제 제가 여기 붙여놓는 건 재산 신고한 내역이에요. 양지마을 아파트 14억 5,600만 원. 그리고 인천 계양구면 본인 지역구죠. 기양을 국회의원이었으니까 계양구 규련동 아파트에서 전세 4억 8천만 원 전세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송원석 원내대표가요 비판했어요. 대통령까지. 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 인사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고가 아파트를 보유했다. 성남 분당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번에 묶였죠. 11호 대책으로. 본인은 그러면서 고가 아파트 살고 14억 5,600만 원. 근데 집 없는 서민들 꿈을 욕심과 투기로 몰았다.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죠. 한 야당 의원은 이번 주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대통령도 집을 팔라고 건의할 생각이 없냐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요 1998년 6월에 바로 이 아파트를 사요. 27년 전인가요 벌써? 그리고 계속 이 집에 살았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집 갖고 뭐 재테크해서 뭐 이렇게 돈 벌 생각은 없었던 걸로 봐야겠죠. 이 정도 27년 실거주를 하고 있었던 거면 그때 당시에는 3억 6,600만 원에 샀대요. 98년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때는 이제 성남시장 되기도 훨씬 전이고 변호사 할 때죠. 그죠? 변호사 할 때. 그때 이제 3억 6,6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지금 보니까 실거래가가 한 29억 원 정도 한대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낮은 걸로 이제 신고한 걸 공시지가 아마 기준으로 했을 것 같고 실거래가가 지금 이제 올해 9월 한 29억 정도 한다고 하니까 뭐 돈은 벌었죠. 그냥 98년에 샀는데 25년이니까 당연히 돈을 벌었겠죠. 그러다가 사실 이제 2022년 5월에 대선 지고 인천 계양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해서 이제 당선이 되잖아요. 요때 이제 자기도 좀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 집 팔고 그냥 인천으로 오려고 했는데 안 팔려요, 이 집이 잘. 이때 당시에 이제 당선되고 나서 26억 5천만 원의 매물로 내놨다가 안 팔리니까 더 내렸는데 그래도 안 팔려요. 예, 그때 당시가 좀 안 좋았나요? 윤석열 정부 시작된데 어쨌든 안 팔려서 매물은 걷어들이고 지금 계속 이 집 살면서 전세를 얻은 거죠. 예. 이제 계양 센트럴빌 이 3단지 규련동 아파트 4억 8천만 원에 지금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뭐 이렇다고요, 그죠? 이거는 뭔가 지금 뭐 이걸로 재테크했다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럴 수는 있겠죠, 뭐. 이런 비판들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팔려고 했냐면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때도 이제 또 논란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자기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지역구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럼 내 지역을 발전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자꾸 집값 오르는 걸 뭐라 그러는데, 예, 내가 집을 샀어요. 그럼 그 집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그죠? 예, 집값이 떨어져도 그거 경제에 안 좋은 거예요. 내 집값, 내 재산을 지켜주는 게 좋은 정부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내가 인천 계양의 국회의원이면 인천 계양에 내 집이 있어야 그래야 사람들이 주민들이 보기에도 아, 저 사람 자기도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지역 발전시키겠구나. 우리 지역 잘 살게 해주겠구나. 믿음이 가니까.
그런데 정작 집은 분당에 가지고 있고 우리 동네는 전세로 살고 있고 지역 주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건 이재명 대통령 얘기만은 아니고 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어쨌든 뭐 그런 비판을 그러니까 인식하고 부담 때문에 이제 팔려고 했던 거겠죠. 결국 못 팔았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 봤더니요. 서울 마포가 지역구잖아요. 그 지역구에 성산동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네, 보니까 2005년에 샀더라고요. 성산동에 월드타운 대림 아파트를 6억 7천만 원에 구매를 했고 지금 보니까 한 12억 정도 해요. 그러니까 20년 사이에 한 5억 3천만 원 정도 지금 번 걸로 보이고 여기는 전세권이 하나 있는데 이건 아마 자기 지역구 사무실인 것 같아요. 마포구 서교동에 서교 양경회관에 사무실로 전세권 3천만 원. 그러니까 뭐 정청래 대표도 집으로 막 재테크를 해서 돈 벌겠다 이런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이번에 이상경 차관 그만뒀을 때 요때 오히려 이상경 차관보다 민주당이 먼저 사과를 하잖아요. 물론 한준호 최고위원이 대신 사과를 하지만 그때 최고위에서 비공개 회의 때 상당히 정청래 대표가 이상경 차관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본인은 부동산으로 재테크할 생각이 없는데 이상경 차관이 했다고 보고 상당히 지금 이 부분에서는 좀 엄격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비판한 건 이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였는데, 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지금 재산입니다. 재산 신고한 거예요, 신고를 한 거 보면, 경기도 파주에 땅이 좀 있는 것 같고요. 62만 원이니까 뭐 이건, 예, 재산 가치가 뭐 큰 건 아니고, 송파구 신천동 장미 아파트에 집이 있고요. 집은 한 채예요, 한 채. 그리고 동작구 대방동에서 전세를 살고 있고, 상도동에 이제 사무실이 있고. 자, 그러면 김병기 원내대표 지금 재산이 어떻게 됐나 한번 볼게요. 이 송파구 장미 아파트는요, 유명합니다. 재건축 유망 아파트로. 이게 송파 이 잠실 쪽에 이 재건축 안 된 아파트들 많이 있거든요. 정말 낡은 아파트. 이 장미 아파트가 1979년에 지어져서 상당히 낡은 아파트인데, 말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에 따르면 1980년부터, 그러니까 장미 아파트가 거의 세워지고부터 그 집에서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대요. 쭉 살다가 장미 아파트에 살다가 98년에 장미 아파트 집을 산 거예요. 11동을. 네. 한 2, 3억 얼마에 샀는지는 안 나오는데 그때 이제 IMF 직후라 집값이 많이 떨어졌을 때라 한 2, 3억 정도에 샀을 거로 추정이 돼요. 자, 그러다가 2003년에 같은 장미 아파트인데 평수를 키워가지고 이제 이사를 옮겨갑니다. 근데 이때도 얼마에 샀는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2006년에 보니까 이 8동 요쪽이 12억 이 같은 평수가 정도로 추정되는 거 보니까 2003년이가 좀 더 쌌을 가능성도 꽤 있어 보이고 이때도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좀 올랐으니까 이때 좀 쌌을 것 같은데 어쨌건 12억 추정해서 사요. 장미 아파트는 아직 재건축이 안 됐어요. 근데 2003년에 사고 2005년, 2006년부터 막 재건축이 어쨌든 막 시동을 걸어요. 시동을 거는데 그게 아직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재건축이라는 게 이게 막상 또 잘 안 됩니다. 예.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또 재건축 재개발 하기에 인센티브 준다고 또 민주당도 그러고 있잖아요. 국민의힘도 그러고. 예. 어쨌건 그래서 지금 한 실거래가가 32억 정도 된대요. 많이 올랐는데 20년 넘게 어쨌건 갖고 있는 거니까 그죠? 이걸로 막 돈 벌려고 갖고 있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겠죠. 자, 그러다가 2016년에 서울 동작에 원래 국정원에서 일을 했거든요. 이제 국정원 출신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러다가 국회의원이 돼요. 동작에서. 그러면서 이제 동작구 대방동 2편한 세상에 전세를 얻죠. 그리고는 지금 이 장미 아파트는 세를 주고 있어요. 7억 8천만 원에. 세를 주고 요게 전세로 살고 있는 거죠. 김병기 원내대표는 자기가 공격받으니까 아니 나 98년에 나 이거 재건축 때문에 산 것도 아니고 98년 살 때 2003년 이사할 때는 재건축에 제자도 안 나왔던 때야. 2005년 넘어서 내가 했고 아니 난 실거주도 계속했어. 아까 80년부터 계속 2016년 오기 전까지 나는 이 집에 계속 살았으니까 갭 투자도 아니에요. 지금은 세입을 주고 있지만 이 세를 준 전세 보증금으로 집 산 거 아니잖아요. 이 돈 판 돈과 안 사람이 알뜰하게 모은 돈을 내가 이 집 샀는데 그 집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데 내가 왜 비판받아야 돼요? 라고 이제 하는데 그럼 왜 김병기 원내대표가 논란이 됐냐면 물론
이 이슈는 여전히 살아있는 이슈죠. 제가 아까 이재명 대통령 때도 얘기를 했지만, 아니, 본인은 지금 서울 동작 국회의원인데, 이게 이제 상도동 그 사무실이거든요. 근데 왜 송파구 아파트는 안 팔고 갖고 있어요? 그죠? 요거에 대한 건데,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 중에 자유롭지 않은 국회의원들 꽤 많이 있다고요. 근데 왜 비판을 받았냐면 11호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사실은 부동산이라는 이슈가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여당 의원들도 11호 부동산 대책을 막 찬성하고 막 이렇게 나서진 않았습니다. 네. 고육지책이라고 표현했어요. 당시에 여당 지도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의 불편을 감수하게 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김명기 원내대표가 나름 여당 원내대표로 총대를 맨 거예요. 수억 원, 수십억 원을 빚내서 집을 사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치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건 죄악시하는 약간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문매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꿈을 막았다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렇게 막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국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비난한 분이 정작 좋은 동네에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사실, 그게 어디예요? 이 송파구 장미 아파트. 국민의 허탈감과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는 우린 이미 다 샀다. 이제부터 너희는 못 산다. 원래 세상은 불공평하니 억울하면 부자 되라라고 국민에게 말하는 거다. 김재섭 의원, 동작구에서 정치생활하면서 서울 동작에서 국회의원 하면서 40억 원에 이르는 송파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이런 게 바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때려잡고자 하는 투기의 전형이다. 그러니까 김명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죠. 본인은 정말 이걸로 재테크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80년대 계속 이 집에 살았으니까 정말 이 말대로. 재건축 보고 갭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야당은 이제 당신은 어쨌건 이거 얼마예요? 지금 아까 실거주 얼마예요? 실거래가 32억. 본인은 32억짜리 좋은 아파트 살면서 왜 남들을 좋은데 못 살게 해요? 이거에 대한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참 판단이 어려워요. 제가 지난 시간부터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자,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 우리만 당할 수는 없다. 우리만 당할 수는 없다. 장동혁, 너는 봤더니 집이 6채더라. 6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이제 공격을 시작하는 겁니다. 장 대표 거 한번 볼까요? 동투더 뉴스. 장동혁 대표 6채! 저도 놀랐어요. 6채나 갖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됐는지. 장동혁 대표가 신고한 재산 보면 대지 땅, 지역구가 이제 충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남 보령 이쪽에 땅이 좀 있더라고요. 11억. 그리고 주택 이제 8억 9,420만 원. 이제 신고된 건이에요. 민주당 아주 비판을 막 이제 한 거예요. 이제 처음에 이제 수세에 몰렸다가 장동혁 대표의 재산을 받겠죠. 이제 그러면 얼마인데? 그때 6채? 부동산 투기꾼들의 천국을 만든 국민의힘. 민생을 올릴 자격이 없다. 장동혁 대표 집 봤더니 뭐 지역도 서울 구로, 영등포, 경기도, 경남, 대전, 충남 보령까지 전국을 색칠하듯 부동산을 쓸어 담았다. 막 비판을 한 거예요. 이 장동혁 대표가 이제 반격에 나서는데 봤더니 실제로 6채는 맞아요. 서울 구로동 현대아파트에 살아요. 장동혁 대표가. 그리고 충남 보령 단독주택, 보령 지역구니까 보령 흥왕아파트, 서울 여의도 이거 국회 앞에요. 오피스텔이 하나 있고요. 경남 진주에 아파트가 있고 경기도 안양에 아파트가 있어요. 이거 뭘까? 자,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6채 모두 다 사실상 실거주용이에요. 자, 그러면 있잖아. 내 주택과 토지 이거 다 해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장미 아파트 한 채와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한 채와 바꿉시다. 내 집이 그렇게 좋다면 우리 바꿉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민주당이 6채가 모두 실거주용이라고요? 정말 황당한 변명을 하고 있군요. 라고 비판을 하고요. 대통령실은 물론 익명에 따라서 부동산 6채가 실거주용이면 그럼 머리와 발이 따로 삽니까? 사람이 한 명인데 어떻게 6채의 실거주를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펴봤어요. 뭐냐? 어떻게 된 거냐? 봤더니 왜냐면 이거 중요한 이유는 결국 이제 투자냐 투기냐 아니냐를 봤을 때
내가 살면 그건 투기로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원래 주택은 이제 내가 살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그래서 이 11호 대책도 이제 실거주 안 하면 못 사게 막은 거잖아요. 봤더니, 네. 장동혁 대표의 부부가 여기와 여기에 두 개 삽니다. 그럴 수 있죠. 지역구가 충남 보령인데 매일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으니까 서울 구로동에 현대 아파트에 살고 서울에 있을 때는 그 이제 보령 지역구 내려가면 흥화 아파트에 살고 그래요. 그다음에 충남 보령 단독주택엔 누가 사냐면 장동혁 대표의 모친이 사세요. 모친이. 실거주는 맞죠? 자, 요거는 실거주는 아니에요. 요거. 서울 여의도 아크로폴 요거는 임대. 요거는 원래는 임대가 아니었고 원래는 국회 앞에 사무실을 자기가 쓰다가 이제 안 쓰고 임대를 줬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남 진주엔 장모가 사세요. 장모가. 예. 그리고 경기 안양 호계동은 임대를 주는데 이 임대 생활비로 장동혁 대표 장모의 생활비를 댄대요. 근데 여기서 그 뭐야 이거 임대 이거 이런 거 실거주 아니잖아 라고 비판하기에는 또 약간 이 두 채는 장동혁 대표가 산 게 아니라 받은 거예요. 상속받은 거예요. 예. 그리고 지분이 10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돼요. 이제 형제끼리 나눠 가진 거죠. 그러니까 같은 한 채 상속받아서 형제끼리 나눠 갖다 보니까 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건 뭔가 실거주하거나 임대를 했거나 뭔가 이유는 있어 보여요. 그러면 이 집이 엄청 올랐어요. 이 6채가. 그럼 뭔가 그래도 이건 투기에 이제 비판받을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볼게요. 구로구 현대아파트는 2019년에 4억 8천만 원에 샀어요. 지금 실거래가가 한 7억 3천만 원 하니까 6년 사이에 한 2억 5천만 원 정도 올랐네요. 그죠? 올랐어요. 그 다음에 충남 보령에 이제 또 살잖아요. 부부가 지역 내가면. 요거는 얼마 산지는 알 수가 없는데 보니까 이제 9,800만 원에 재산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거래가 왜냐면 이제 재산 신고한 게 공시지가와 자기가 살 때 취득가 중에 높은 걸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재산 신고할 때. 두 개 중에. 예. 그래도 어쨌건 취득가나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봤더니 별 차이는 없어요. 저희가 실거래가 찾아본 거예요. 진짜 실거래 거를. 그러니까 1억 2,500만 원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 지금 이제 국회 앞에 오피스텔 조그만해요. 29.13인데 1억 7,500만 원에 신고를 하거든요. 비슷해요. 호가도. 지금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다음에 경남 진주. 이거 어디죠? 장모가 사는. 이 아파트는 2,691만 원 신고를 했던데 왜냐면 5분의 1만 갖고 있어요. 지분을. 이 아파트에. 근데 이 아파트가 지금 실거래가가 보니까 2억 8천만 원 정도 해요. 그럼 5분의 1이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6천만 원 정도. 이제 실거래가로 갖고 있는 거 보면. 그러니까 한 2,600만 원 신고했는데 한 6천만 원 정도의 값어치를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안양 호계동. 여기는 10분의 1만 갖고 있어요. 본인이. 이제 받은 거니까. 여기 이 돈으로 장모가 사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처가댁 이제 부인 쪽에서 아마 형제들하고 나눠 가졌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재산 신고가 5,559만 원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데 실거래가 9억 8천인데 10분의 1이니까 한 9,800만 원인 거죠. 지금 이제 한 9,8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갖고 있는 돈으로 따지면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있잖아요. 보령 단독주택 어머니가 사는 이 보령 단독주택은 신고가는 2,870만 원인데 이거는 이 주택이니까 아파트가 아니라서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데 뭐 근처 보니까 1억에서 2억 정도인 것 같은데 이건 정확히 좀 따져봐요. 주택은 좀 어렵잖아요. 그죠? 정확한 걸 알기가. 이렇게 다 따져보면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 말한 이유는 내가 다 합쳐서 주택이 8억인데 이재명 대통령 그 분당 아파트 아까 한 29억이었죠. 실거래가. 그다음에 장미 아파트 32억인가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본인은 8억밖에 안 든다. 그 바꾸자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6채든 뭐 10채든. 봤더니 이거 다 합쳐봤더니 지금 이제 8억이라고 했는데 실거래가로 다 해보면 한 보니까 12억 7천. 다 해보니까. 네. 어쨌건 요거보다는 많지만 뭐
엄청나게 이걸로 막 부동산 투기를 막 했다고 보긴 좀 어렵다는 게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에요. 왜냐면 이제 자기가 이 두 채는 그냥 받은 거고 5분의 1, 10분의 1. 나머지는 봤더니 그냥 그게 뭐 엄청나게 비싸다고 보긴 좀 어려운 거죠. 이제 구로동에 살지만 여기도 이제 서울에서는 좀 집값이 평균보다 낮은 편이고. 예. 근데 어쨌건 민주당은 이 실거주도 안 하고 왜 우리만 공격해 하면서 이제 장도연 대표를 비판을 하는 거죠. 그죠? 이것도 뭐 비판하는 쪽이나 장도연 대표 억울한 거나 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되죠? 예. 본 김에 송호석 원내대표도 볼까요? 이거 좀 떼고, 송호석 원내대표 길지 않으니까 제가 떼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송호석 원내대표는 왜냐면 저쪽도 정청래, 김병기 다 봤으니까 투톱 다 보죠, 뭐. 송호석 원내대표는요, 대지 1억 9,840만 원, 주택이 40억 정도 돼요, 재산이. 그러니까 봤더니, 서울 강남에 집이 있더군요. 예. 서울 강남 대치동에 미도 아파트가 있고, 22억에. 그리고 방배동에 사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요. 평화동. 이게 왜 이제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리기 좀 그러냐면 어쨌건 뭐 강남구 대치동 미도 아파트는 2014년에 재산 신고. 송호석 원내대표는 오랫동안 이제 기재부 관료를 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도 했고 또 국회의원도 꽤 오래 했기 때문에 예전께 재산 신고가 남아 있더라고요. 많이 올랐어요, 그 집이 확실히. 2014년에 이 대치동 미도 아파트가 4억 9,200만 원 신고했는데 지금 실거래가가 한 38억 5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을 좀 비판하기는 좀 이게 좀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건 사실은 아까 말하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냥 강남에 집이 있어요. 그죠? 근데 뭐 어쩌라고 이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로 지금 어쨌든 살고 있고 대신 이걸로 막 엄청나게 투기를 한 게 아니라 서울 강남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서울 강남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민주당 이재명 정부 니네는 왜 이런 기회를 못 가지게 하냐로 비판을 하기 위해서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부동산 정책 5인방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들도 뭐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그냥 자기도 부동산 재테크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왜 너네는 하면서 남은 못하게 내로남불 논란인데 현재 국민의힘은 이 내로남불 논란하고는 좀 관계는 없는 거죠. 그죠? 왜냐면 이 정책을 반대하고 있으니까 국민의힘은 이 대출과 막 이 갭투자 막고 하는 걸 반대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제 이들도 너네는 왜 강남에 살면서 이렇게 한 거야? 라고 하기는 좀 그 비판이 이쪽은 더 억울하겠죠. 그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 뭐 자기는 강남에 사는 거 말고는 잘못한 게 없는데 여기도 보니까 이런 비판은 받을 수 있겠네요. 지역구가 경북 김천인데 김천에는 상가밖에 없고 집은 좋은데 서울에 살고 그죠? 요런 건 또 이제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겠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동투더 뉴스. 정치권이 난립니다, 여러분. 막 요즘요 보도도 많이 나와요. 대통령실 참모 고위 참모 봤더니 30명 중 20명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주택에서 살고 있고 그중에 10명은 심지어 실거주도 안 하더라. 이래놓고 부동산 대책 저런 거 내놨다. 민주당 봤더니 의원 27명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때 민주당은 국민의힘 너네는 의원 33명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민주당 서울 지역 서울이 이제 많이 됐으니까 국회의원 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나마 지역구가 지방인 의원은 그래도 맨날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으니까 서울에 집 한 채 있는 거 오케이 이해해. 근데 서울이 지역구인데 자기 지역구 안 살고 서울 강남 3구에 주택 갖고 있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 의원이 6명이나 되더라.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부동산 특위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제 부동산 제대로 집값 잡겠다고 국민의힘도. 근데 거기 위원 절반이 강남 3구와 용산 아파트에 살더라. 네.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아니 강남 3구에 산다고 뭐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어쨌건 다시 결론은 그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은 데 살고 싶고 네. 근데 왜 너네들은 좋은 데 살고 우리는 못 살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만 좋은 데 살아? 너도 좋은 데 살잖아. 이러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본질은 아닙니다. 그죠? 어쨌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집값이 너무 오르면 실제로 사람들의 생활이 너무 피폐해지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소득은 뻔한데 그 소득에서 주거비가 떨어져야 그죠? 그 돈으로 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생활을 좀 풍요롭게 사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주거비와 사교육비가 너무 높으니까 정작 돈은 300만 원 벌어도 쓸 돈이 없어요. 쓸 돈이. 그죠?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내 집 하나 갖고 싶은데 집값이 너무 올라버리면 그죠? 그렇다고 집값이 폭락하면 그것도 큰일 납니다. 그죠? 모든 사람의 재산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뭐죠? 주택 가격이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선에서 쭉 가서 아, 나도 이 소득으로 몇 년 모으면 집 살 수 있겠다. 희망을 갖고, 그죠? 나도 이제 집값 이걸로 이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저축도 하고 또 돈도 쓰고 좀 생활이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가도록 하는 그게 이제 저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죠? 그 길로 잘 안 가지고 지금 이 수도권 집값이 너무 폭등을 하고, 예, 집값이 폭등을 하고, 또 지방은 또 너무 집값이 안 오르고 폭락하고, 아예 미분양이 너무 많고, 주택 시장이 죽어버리고, 이런 상황.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문제는 모두가 압니다. 알아요. 이거 해결을 못 하다 보니까, 막 이상한 데로 지금 불똥이 막 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까지 해서 정리드려 보겠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소유한 부동산이 아닌 것은? 장동혁 대표 얘기예요. 1번 구로동 현대아파트, 2번 충남 보령 단독주택, 3번 경남 진주 상봉동 아파트, 4번 강남 대치동 아파트. 보신 분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로 읽고 있는 뉴스의 주말로 새는 동일간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사님들 퀴즈 정답 보고 가세요. 315회 퀴즈 에이펙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 주 에이펙 시끌벅적하게 일단 잘 끝났습니다. 그죠? 예, 이번 에이펙에 안 오는 사람, 올해 안 오는 사람 누구? 정답 푸틴. 2005년 때는 왔는데요, 올해 안 왔어요. 푸틴 대통령 지금 이 국제 무슨 범죄 이게 돼 있어가지고 자칫하면 해외 잘못 나가면 형사 이게 체포가 된다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우크라이나 전 때문에. 예. 어쨌거나 푸틴 대통령 안 왔습니다. 러시아에서는요 아마 부총리가 왔던 것 같아요. 러시아도 에이펙 회원국이긴 하거든요. 예. 다른 나라 정상들 왔는데 부총리가 우리나라에 온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정답자님 유리바다님 4번 맞추셨는데요. 아, 해달라고 하는 게 계시네요. 이런 거 좋아요. 정말 환영입니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규제 정책의 허와 실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번 부동산 규제 정책 부동산 전문가들이 경제 유튜브에서 많이 하긴 하던데 저도 좀 보고요. 이걸 좀 이렇게 저희 뉴스터디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제가 잘 볼게요.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분노를 표해 주셨네요. 왜 정책 관련 인사들은 갭 투자로 다주택으로 또는 똘똘한 한 채 살면서 왜 일반 서민들은 못 사게 막는지 모르겠어요. 다 함께 잘 살게 하려면 사다리 걷어차지 말고 사다리 튼튼하게 세워주세요. 아이고, 이번 주 그 부동산 편도 하는데 잘 한번 새겨들으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YJRH22님 기사만 듣다가 딱딱 일목요연의 설명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웃음표 3개 주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번째 주니 프로젝트님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뉴스터디 덕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에이펙 정치적 이슈들을 한방에 알기 쉽게 정리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채널A 만세! 만쇠이 감사합니다. 채널A 만세까지 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예, 고맙습니다. 네 번째 안예진님 같은데요. YEJINAN님 이번에 처음 보셨대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처음 봤는데 유익해서 구독 누르고 갑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 많이 올려주세요. 네,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주 와주십시오. 예. 자, 반갑습니다. 민사부님 4번 푸틴 대통령 맞춰주셨고요. 저한테도 이 당부를 주셨어요. 한쪽으로 이념적 성향이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보도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눈과 귀가 되는 언론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새겨 듣겠습니다. 마음 새기겠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관련 핵심을 알기 쉽게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번 주 행사 관련 소식을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번 주 재밌게 좀 보셨습니까? 워낙 뉴스에서 에이펙 도배가 됐는데 어쨌건 한미, 한중 다 됐고요. 그죠?
한일도 만났고요. 북미가 안 됐어요. 이제 미중도 만났고요. 아유, 진짜 취재인들 많이 왔어요. 전 세계 3,000명 이번에 취재인들이 등록되고 왔다고 하니까요. 북미는 안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쨌건 조만간 하겠다고 계속 의지를 보였으니까요. 한번 지켜보죠.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거 당첨자는 아니신데 AHSUNKIM님 캐나다 토론토에서 보고 계시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립니다. 서울 떠난 지 벌써 40년 되는데 한국 방송 보면 너무나 한쪽으로만 방송을 하니까 답답해서 가슴이 아파서 못 볼 때가 많다고 하시는데요. 생생하게 잘 설명해 해줬다고 저한테 말씀 주셨는데 치우치지 않도록 오늘 보면 치우치지 않도록 어떤 분이 보셔도 좀 이렇게 중립적으로 사안을 정확히 볼 수 있도록 팩트를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정답자들은요 채널의 뉴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게시물 클릭하시면 선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